베스트픽 기업 분석입니다. 오늘은 한 회사 안에 정말 극과 극의 시장 상황이 공존하는 곳, 바로 KN솔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쪽 사업에서는 인공지능 열풍으로 아주 뜨거운 온기가 느껴지는데 다른 한쪽에선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면서 싸늘한 냉기가 흐르고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궁금증이 생기죠. 지금의 주가, 이게 과연 투자자들이 피해야 할 위기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까요? 오늘 분석을 통해서 그 답에 대한 힌트를 같이 찾아보시죠.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회사의 두 얼굴을 보고요. 그 다음엔 성장 동력인 반도체, 그리고 돌파구가 필요한 배터리 사업을 차례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숫자로 현실을 보고 마지막으로 투자자라면 뭘 체크해야 하는지 딱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KN솔의 현재 상황. 정말 딱 한마디로 두 얼굴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AI 반도체 산업이랑 잠시 추워진 전기차 배터리 산업, 이 두 가지를 모두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좋은 얘기부터 해볼까요? 바로 성장 엔진, 반도체 클린룸, 그러니까 ICR 사업부입니다. 이 부분이 KN솔의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어요. KN솔의 힘을 알려면 기술적 해자라는 말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성 주변에 강을 파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막았잖아요. 딱 그거예요. 다른 회사들이 절대 쉽게 못 따라오는 독보적인 기술력. KN솔이 바로 이 클린룸 시장에서 해자를 아주 깊게 파놨습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클린룸에 꼭 필요한 핵심 설비인 외족이랑 시스템 실링 시장에서 점유율이 각각 70%, 50%. 와, 이건 뭐 거의 독점이라고 봐야죠. 시장을 그냥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시장 지배력이죠.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기술력이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PMS, 그러니까 정밀 가습 시스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삼성의 평택 P4 라인에도 핵심 공급사로 들어가 있고, 앞으로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어마어마하게 지을 반도체 클러스터, 여기서 나올 물량을 바로 KN솔이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걸 숫자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증권가에서는 2026년에 이 반도체 ICR 부문 매출이 무려 2,600억 원, 역대 최고치를 찍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확실한 성장 엔진 하나는 제대로 장착한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KN솔의 아주 밝은 면, 긍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힘든 얘기를 해봐야 하는데요. 그 전에요. 혹시 저희 분석이 좀 도움이 된다, 재밌다 싶으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동전의 뒷면을 볼 시간입니다. 바로 2차 전지, 드라이룸, DR 사업부. 여긴 반도체 쪽이랑은 분위기가 완전 정반대예요.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2024년에는 매출이 3,201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는데 이게 오히려 다음 해 실적에 부담이 된 거죠. 작년에 너무 잘했으니까 올해 주요 고객사 투자가 줄면서 2026년 매출은 오히려 작년보다 20%나 뚝 떨어질 걸로 보여요. 이걸 경제 용어로 엽기적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빛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인데요. 드디어 KN솔이 국내 배터리 회사를 거치지 않고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직접 너네 기술력 좋다고 인정해준 아주 의미 있는 계약을 따낸 겁니다. 그 규모가 얼마냐? 1,707억 원입니다. 폭스바겐의 자회사 파워코아랑 스페인 공장을 통째로 지어주는 턴키 계약을 맺은 건데요. 이게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에요. 특정 고객사에 목매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었고 유럽 시장에 제대로 깃발을 꽂았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뜨거운 반도체랑 차가운 배터리 이야기를 합쳐서 회사 전체의 성적표, 즉 숫자로 현실을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2025년이 정말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 숫자인데요. 2025년 KN몰의 예상 영업이익률 단 1.0%입니다. 1.0%요? 이건 뭐 거의 이익이 안 남는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말하는 바로 그 어닝 쇼크에 해당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충격이 더 확 와닿으실 거예요.
과거에 평균 8.6%씩 벌던 회사가 갑자기 1.0%로 뚝 떨어지는 거죠. 특히 미국 법인 세우면서 들어간 초기 비용이랑 실적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6년에는 다시 회복하는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강력한 반도체 ICR 쪽이 부진한 드라이룸 쪽을 메꿔주면서 영업이익이 7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51%나 확 뜰 걸로 보여요. 이 표의 핵심은 이거예요. 매출 성장은 주춤하지만 이익은 바닥을 짚고 올라온다. 그럼 지금 주가는 싼 걸까요? 여기서 의견이 딱 갈립니다. PBR이라고 순자산 대비 주가가 0.9배니까 역사적으로 싸다, 저평가다 하는 쪽이 있고요. 반면에 ROE라고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2, 3%밖에 안 되니까 이건 싼 게 아니라 쌀 이유가 있는 거다, 가치 함정일 수 있다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봐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핵심 체크리스트 딱 정리해 드릴게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스페인 파워코어 프로젝트의 매출이 얼마나 빨리 이익으로 잡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2026년 실적의 상한선을 결정할 거예요. 둘째,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로부터의 수주 소식입니다. 이 소식의 규모와 시점이 주가 반등의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겁니다.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죠.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는 어디까지나 참고용 자료입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KN솔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2025년의 실적 쇼크는 분명 아프죠. 하지만 반도체 사업부의 힘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걸 거예요. 이 뜨거운 반도체의 온기가 저 차가운 배터리의 냉기를 과연 완전히 녹여버릴 수 있을까요? 그 시점을 차분하게 지켜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